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음.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강제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 관련돼서 굉장히 이야기가 뜨거운데. 이거는 진짜 좀 충격적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근본적인 모습을 저는 여기서 봤어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다. 예. 일단 선민의식과 어떤 비뚤어진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선민의식.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그들의 습성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아요.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은 수단의 어떤 그 타당성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수단의 적절성은 필요 없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추모는 얼굴이랑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되고 추모 분위기를 더 일으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더 줘야 되고 그렇지. 퇴진으로 이끌어내야 되고 뭐 그 와중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전략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까지 멀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떻게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유족들의 동의 까짓 거 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건데.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의 타당성, 인간적인 그 마음 이런 건 다 갖다 버린 거야. 약간 그 전용기 떨어져라라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저는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국민의힘 저 인간들보다는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민의식 같은 게 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의 이 상태는 정의에 어긋나. 그러니까 이건 올바르지 않은 상태야. 그 자체가 부족이야. 그렇지. 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이든 써도 돼. 그러면 유가족 분들도 동원해도 되고 돌아가신 분들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돼. 이 마인드가 쫙쫙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고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지역에서도 몇 민주당 의원들이 구의원들이 시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정조사하라고 계속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아니 뭐 그것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명단 공개라는 게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입국다시예요. 그렇지. 막상 명단이 공개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아니 입국닥도 아니에요. 그 초선 의원들 그 철험회 사람들은 막 공개 잘했다 막 공개해야 된다 막 난리던데 오늘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충 눈치 좀 있는 민주당은 대충 여기서는 입국다 타고 있는 거지. 부담스럽거든. 그럼. 원래는 최민희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까지 명단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막상 공개되고 나서 역풍 세게 불고 국민 비난 있으니까 그렇게 좀 눈치 없는 철험의 몇 분 제외하고는 민주당에서도 약간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큰일 나겠는데. 그리고 매체의 선정도 너무 구려. 더 탐사 아니에요? 더 탐사랑 뭐 무슨 민들레 이런 거잖아요. 민들레 나는 우리 친윤 모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일단 민들레는 다 썩었어.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야생화 민들레는 사랑합니다. 민들레라고 이름 쓰는 사람들 중에 뭐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네 보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게 너무 그 보니까 뭐 완전 그 민주당 사람들 다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민들레. 뭐 심지어 유시민도 거기에 뭐 참여를 했다면서요? 네, 유시민 작가랑 뭐 옛날에 그 교육감 했던 사람 막 광노현. 광노현 그다음에 그 김원웅 있잖아요. 촛불행동 그 김민석 형. 네네네네. 막 해가지고 민주당 사람들 막 잔뜩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우리랑 상관없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모양 빠지는 거예요. 더 탐사도 김의겸 거기랑 완전 그거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뭐 엄청 되게 구린 그 막 그 초청했던 처음에 취임식 초청했던 막 구린 유튜버들 있잖아. 그런데 시켜가지고 공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좀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 이제 개판인 쪽에다가 그냥. 그 이게 진짜 저도 보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명단 공개 뭐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하고는 했지만 명단 공개하고 뭐 영정도 있고 위패도 있고 해야 된다 막 하잖아요. 근데 추모의 방식을 왜 민주당이 결정해요?
자기네들만 오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나는 예를 들면 봐봐요. 그 유가족 분들이 내가 우리 뭐 아들 딸 뭐 우리 뭐 누구 우리 엄마 뭐 영정이랑 위패를 거기 우리 이제 추모하는 공간에 두고 싶어 그랬는데 행정안전부가 막았다. 그러면 저부터라도 행정안전부 찾아가서 이거 미쳤냐 그러겠죠.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유가족들이 이거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것도 아닌 상황인데 왜 민주당에서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정치권에서 먼저 더 난리예요. 아니 일단 그거부터 말씀 나온 김에 그거부터 짚어보시죠. 이번에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추모를 더 잘 해야 된다잖아요. 오늘 그 민주당 철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무정부 상태의 추모는 가짜 추모다 뭐 이러던데. 그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명단 공개를 얘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약간 이거 뭔 소리야라고 했던 게 뭐냐면 자꾸 세월호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리고 뭐 세월호하고 뭐 몇몇 참사들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뭐 무슨 강이었죠? 프랑스였었나? 맞아요. 거기서 이제 여객선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명단 공개를 했었는데 자꾸 그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명단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게 세월호 때도 그렇고 그 당시 그 뭐 여객선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특정된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인양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는지 누가 실종자였는지조차를 몰랐었기 때문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유가족들이라고 좋았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날 그 말하자면 사고 현장들은 수습이 됐고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바로 그 다음날 뭐 오전까지 156분이 돌아가셨다고 다 이미 사실관계 파악이 다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다르게 명단 공개의 필요성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지.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에는 명단 공개하면 안 됐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럼. 니네가 잘못한 거다. 왜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물론 그 조롱이 잘못한 거지만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예를 들면 명단이 공개됐을 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몰상식한 몇 명들에 의해서 2차, 3차 가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는 명단 공개를 하는 것이 정말로 뭐 유가족들이 원해서 이거 원하시면은 당연히 얼마든지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 보상을 다 해야 될 테고 필요하면 추모의 방식도 유가족이 정할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천하람 위원장 말대로 그냥 정치적인 논리로 그냥 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시겁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정말 좀 이해 안 되는 게 심지어는 이게 약간 그 외국인 우리 희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막 항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다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외교 참사예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어디서 이게 새어나왔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게 경찰이나 소방에서 직접 더 탐사나 민들레로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경찰 줬다가 어떻게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은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게 뭔가 민주당 의원실 같은 데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새어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랑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쿠션 들어가서. 쿠션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나?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진짜 완전 쇠꾸렸던 게 거기 민들레 이런데 공지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뭐 동의 못 받아서 유감이라고 써 있어요. 동의 못 받아서 유감인데 뭐 자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제대로 추모가 안 되고 있고 어쩌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기 싫으면 연락 달라. 이게 뭔 그지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없다는 거 알잖아. 동의 없다는 거를. 와, 심지어 그 명단 공개했던 그 더 탐사 방송에서 떡볶이 처먹고 그렇더만요. 맞아. 떡볶이 왜 먹? 막 광고니까. 미친 X인데. 아니 나는 그 제정신인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존중이나 그 참사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무거운 마음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정말로 약간 물리력
헬스부 약간, 장관 한번 출동해야 약간, 되겠네. 아니, 제 생각에는 물리력 찬스 한 3번 정도 있다 그러면 저한테 그 사람들이 저는 먹은 거기 한번 썼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먹은 떡볶이를 물리적으로 꺼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다시 좀 다시는 떡볶이 먹고 싶지 않을 무서운가? 정도. 근데 당신이 진짜 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저는 저희 당 민들레는 여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아무튼 그 천하람 위원장 말한 대로 이게 외교 그 참사로 빚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 항의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이번에 굉장한 패착을 저질렀다. 뭐 민주당은 안 했다고 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같아요. 하여튼 그럼 지금까지 온 우리 슈퍼챗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제페니스 옌도 보내주셨어요. 네, 자, 여기 읽어주시죠. 율무찬님이 네. 천하람 위원장 개사이다 짝짝짝짝짝짝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밑에. 이거 네. 320N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예. 요새 N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상한 소리고 죄송합니다. 언제 기회 되면 여기서 1일 한정으로 당당하숙 부활시켜달라고. 당당하숙. 하원기, 김성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김성애는 좀 약간 바쁘고 하원기 정도는 부르면 언제든지 하원기 온다 봐야죠. 하원기는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팩폭기 또 한번 읽어주시죠. 진짜 하람이 형 오니까 재섭이 형이랑 상식적인 대화 너무 좋다. 유유. 여긴 저희는 원래 또 케미가 잘 맞아요. 예. 콜린님, 김재섭 잘생겼다.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네. 야. 그거는 주머니가 아니라 포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가는 주머니는 포대입니다. 그렇죠. 그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인데 약간 그 바디백 그러게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아무튼 여튼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태원 명단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천하람 위원장이 몽타주는 그렇지 않지만 또 유능한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이 아니고 변호사예요. 지금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순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장동 수사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프렘 하트님이 우리 아까 주제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놈들 생각엔 무명 용사의 묘에 참배하면 추모가 아닌가 보네요. 하긴 가봤어야 알지. 그렇다 진짜. 예. 마음이 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